경찰이 고유정의 유부남들이 사망 당시에 10분 이상 전신이 눌려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가수의 부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현 남편도 다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신림동 삐에로 가면 영상은 이 택배 대리 수령 업체가 광고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오늘 관련 내용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경찰이 고유정 의붓 아들에 대한 부검 결과, 국가수의 부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사인이 이제 질식사인데 엎드린 상태에서 10분 이상 전신에 강한 압박을 받아서 숨졌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타살의 증거로 단정짓기 어렵다. 네. 예,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사인지 외인사인지는 좀 구분을 해야 할 텐데요. 예. 지금 이 국가수의 부검 결과 내용에 따르면은 외력에 의해 가지고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10분 동안 눌려가지고 질식이 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자다가 갑자기 이제 돌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예. 무언가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이 작용을 했다는 것이겠죠. 일단 그 사실은 확인이 됐는데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외부적인 힘을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과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고의적인 타살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외부적인 힘을 계획적으로 지금 고유정 씨랑 그다음에 이 죽은 아이의 친부자 이제 고유정 씨의 현 남편이죠. 네. 남편 두 사람이 모두 다 피의자 선상에 올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예. 어떤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타살을 했느냐에 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요. 이것이 타살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또 한 가지 다른 가능성은 이제 과실치사의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건 고유정 씨의 살인범죄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과실로 인한 과실치사 사건으로 이것을 보고 조사를 해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외인에 의해서 질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고의적인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기에는 단정할 수는 어렵다. 없다라는 그런 추정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타살이냐 과실치사냐인 거고 일단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고유정 그리고 현 남편 모두 네. 피의자로 입건을 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모든 가능성을 다시 다 열어놓고 원점에서 시작한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이 사건이 한 고유정의 살인 범죄부터 3개월 전에 벌어진 일 예. 아니었습니까? 그 3개월 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은 범죄인데요. 근데 별다른 수사의 진전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국가수의 부검 결과나 이런 내용들은 1차적으로는 5월 달에 나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고유정 씨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일단 타살이든 과실치사든 현장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 내용 그리고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들에 대한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A군 같은 경우에는 만 4살 이상,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보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6살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나이에 영아가 아닌 이상 이제 성인이랑 같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돌연사를 질식돼가지고 숨진다는 경우가 흔치가 않고 그렇죠. 또 국가수의 겸식 결과에서 중요한 부분은 10분 이상이라는 표현입니다. 10분 이상이나 이제 외력에 의해서 눌리고 있는 상태였다면은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하거나 몸을 비틀거나 방어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실치사라는 거는 어떤 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외력에 가한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외력에 가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법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압박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리를 올려놓은 게 그러니까 네. 몸이 자기보다 등치가 큰 사람이 위에서 중력을 가하지 않는 한 다리가 놓여 있다고 해서 네. 6살짜리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 건데 네. 어쨌든 고유정 씨는 그때 그 방에 있었다 가지 않았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방에 CCTV가 있지 않는 한 그걸 어떻게 지금 누가 이렇게 일부러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또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단정할 수는 예. 없지만은 또 국가수의 감식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신에 대한 압박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특정 부위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전신에 대해서 그런 압박이 계속 예.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제 처음에 이제 보도된 내용처럼 어떤 다리를 올려놔서 그랬다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눌리서는 사실은- 몸이 다 눌렸다든가. 그렇죠. 예, 사실과 예. 다른 내용으로 보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눌러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서로 간에 당시 유일하게
있는 두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부터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제 대질 조사도 했습니다만 뭐 크게 달라진 진술은 없고 평행선만 달렸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네. 일단 현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유정이 내 아들을 살해했다라고 자신은 거의 확정짓듯이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서 네. 경찰은 고유정을 두둔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게 적합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뭐 두둔을 할 만큼의 그런 위치도 아니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지탄을 받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요. 다만 이제 고유정의 살인 범죄가 밝혀지기 전, 그러니까 전 남편에 대한 살인 범죄가 밝혀지기 전에 경찰은 고유정이 잠재적인 피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염두에 두지 않고 수사를 별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 남편만 이제 중요한 피의자로서 이제 계속 조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수사가 적합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현 남편이 고유정을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살인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은 예. 이 전 남편에 대한 살해 범행이 발생하고 그것이 언론에 알려진 다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3개월 동안에는 사실 그런 고소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은 피의자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굉장히 중한 범죄에 혐의점이나 문제점이 있었다면 사실 3개월 전인 그 직후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드러났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문이 많이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쟁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주지를 보니까 이게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내 아들을 고유정이 죽였다고 의심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 강조를 했는데 일단 경찰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네.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고유정이 우리 아기를 살해했다는 정황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도 브리핑 내용을 다들 보셨겠지만 오히려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네, 현 남편 입장에서도 상당히 억울한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훨씬 더 또 억울한 마음이 클 수도 있는데 글쎄요, 뭐 앞으로 어떤 쟁점이 이 공방이 좀 치열하게 이루어지겠지만 남편 입장 누가 더 유리하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더 불리할 것인지 고유정 씨가 불리할 것인지 이걸 좀 따져본다면 어떻게 저희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살인이나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소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판에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보통 어떤 수사가 길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는 수사조차가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실제로? 번째는 예. 수사 의지는 있지만은 수사의 실마리들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 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기소가 이루어진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관련된 사실들을 확인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건은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네. 기소를 하더라도 공판 과정에서 이제 진범인지 여부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굉장히 의문인 부분은 고의적인 타살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나머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다 서로가 타살의 혐의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진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초동 수사에서 어떤 진술들을 했는지의 부분부터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혹여 이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문처럼 고유정을 용의선상에서 배제했고 그리고 현 남편만을 용의선상으로 한 것들에 대한 수사를 약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 방향으로 가지는 않도록 잘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인터넷에 한 영상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삐에로 가면을 쓴 남성이 원룸 앞에 있는 이 택배를 훔쳐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저 있군요. 영상이죠. 예. 알고 보니 이게 자작극이었다라고 네.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사실 얼마 전에 관악구 신림동 이제 빌라의 무단 침입 사건 또 있었고 또 이 방송에서도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많은 혼자 사는 여성들이 굉장히 그 불안감과 분노를 표출을 했었는데 이거는 그런 불안감과 분노를 극대화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작극이었고 택배를 대리 수령하는 업체 쪽에서 이런 내용을 마치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그런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 영상을 게시했다. 마케팅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마케팅에 효과가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거는 그 공포심을 느끼고 또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여성들의 분노와 불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배려하지 못한 매우 극악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다 지금 네. 그 반응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네. 안 할 게 있는 걸 이제 한 건데 네.
결과적으로 그게 또 이제 뭐 좋았던 일도 아니고 굉장히 공포심을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공포심을 유발시킨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불안감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혐의가 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르면 40조의 7, 1항 3호에 따르면은 예.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부호,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에 도달하게 하는 정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74조에 의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경찰로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처벌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통법 근데 처벌은 좀 수위가 약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징역 1년 이하의 징역과 이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실형이 나올 만한 수준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단순하게 이제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수사기관으로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충주에서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속옷만 입은 채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지금 인터넷에서 굉장히 좀 급속히 퍼졌거든요. 먼저 이 시작됐죠. 내용도 예. 또 짚어볼까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네, 이거 사실 검색어의 순위에 올라가 있어서 예. 단어도 저도 이 얘기하기 좀 민망하더라고요. 검색어를 예. 보고 기사를 찾아보는 게 적절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예, 네. 왠지 불쾌할 것 같아가지고요. 예, 저렇게 돌아다녔고 이제 예, 지금 내용에 저희 대해서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신원도 확인이 됐다. 그리고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조금 너무 갑자기 철학적인 얘기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런 복장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시민의 자유와 저런 복장을 막아야 하는 어떤 공공의 이익 두 가지의 부분의 문제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네. 그 거기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이제 법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 245조에 공연음란죄라는 그렇죠. 죄가 예전에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정병국 선수의 사건도 맞습니다.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규정이고요.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보다 수위가 낮은 것으로 경범죄 처벌법의 3조 1항 33호에 과다 노출에 대해서 이제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요건이 좀 다른데요. 공연 음란죄에서의 음란이라는 거는 성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타인의 성적인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이제 유발하는 그런 행동들을 공연 음란 행위라고 보고요. 그래서 공연 음란 행위는 그 인정 기준이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다 노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르지는 않지만 예. 이제 그 예전에는 규정이 굉장히 좀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이 났고요. 가려야 할 곳을 가리지 않거나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표현이 성기나 엉덩이를 노출해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이제 과다 노출로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거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예. 엉덩이를 고의로 이제 홧김에 노출해서 흔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안 하는 내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참 그 범죄인데 지금 뭐 웃음이 실수가 터질 만큼 좀 얘기하기가 민망하고 누구나 들었으면 이런 반응을 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근데 보니까 맨 처음에 좀 단어가 티팬티라는 게 있어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수사를 해봤더니만 그냥 하이였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수영복 같은 경우도 그냥 하이니까 만약에 수영복을 입고 다녔다면은 그건 또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네. 뭐 진짜 말하셨던 것처럼 아예 뭐 하의를 완전 벗고 노출했다든가 그건 모를 테지만 이런 경우는 과다 노출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것도 또 공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과다 노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봐야겠지만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선례들이나 사례들을 봤을 때는 예. 이제 뭐 분수의 어떤 남성이 나체로 뛰어는 사건에 있어서도 그냥 훈방 조치로 된 사안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법적인 적어도 이제 공연 음란죄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다. 대법원 판례로 그 공연 음란죄는 수위가 어떻게 되죠? 처벌 수위가? 그거는 이제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이제 많이 적용되지는 보통 않고, 벌금인가요? 예, 많이 적용되지는 않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에 몇 가지 중요한 사례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최근에는 그 적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예. 오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